여러분 안녕하세요. 쩌묵주부. 저는 ETF 장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0대 주부인데요. 요즘 또 미국이 주춤하고 차이나 전기차가 올라주고 있죠. 그런데 평소와 다른 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 배터리 시장을 견제하고 나선 상황이라 이런 주가의 흐름에 더욱 눈이 가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견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인지, 문제의 미국 인플레 감축법 중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중국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반도체도 그렇고 중국이 잘하고 있는 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사실 중국은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어요. 워낙에 인건비도 싸고 하다 보니까 각종 물품을 전 세계에 값싸게 제공하는 전 세계의 공장이 되어 왔는데요. 어느 순간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어라? 우리가 왜 맨날 남의 거 싸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만 하고 있지? 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지? 우리도 고부가 가치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우리 거 만들어서 비싼 거 팔아서 많이 남겨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몇 대 계획 이런 거 세우고 굴기 어쩌고 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이런 고부가 가치 사업에 뛰어들었고,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라는 큰 무기를 앞세워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1인자 미국 입장에서는 어라, 이거 고양이 새끼인 줄 알았더니 점점 호랑이 새끼가 되고 있네 싶어졌고, 가만히 놔뒀다가는 미래 모빌리티에서 뭔가 중국이 패권을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겠죠. 비슷한 이유로 유럽도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면서 전기차 회의론을 꺼내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고, 두 번째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게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쇼 차원에서 굳이 지금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진짜 미국의 속내였는지는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 법안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들이 불이익을 보게 될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된 표가 있더라고요. 이 법안이 생각보다 심각한 게, 당장 바이든이 서명한 8월 16일부터 시행이 돼서 갑자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 미국에 공장이 없는 현대 기아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나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중국산을 썼을 경우에 심지어 미국 전기차조차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정말 내년에 이 요건이 적용된다면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의 타격은 불가피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차이나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이슈가 될 텐데요. 다행인 건 많은 사람들이 당장 내년부터 이 요건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CATL을 배제하고 가려면 미국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거나 중국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배터리 공급망이 이제 초기 발전 단계라서 자체적인 조달은 당장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미국이 의존할 곳은 한국과 일본 정도겠죠.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은 한중일이 이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그동안 미국 배터리 시장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결국 남은 건 한국인데, 문제는 한국 기업은 무늬는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배터리를 생산할 때 그 안에 중국 광물과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현실적으로 북미 최종 조립과 배터리 광물 부품 사용 비율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요건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법안이 정말 심각한 이슈가 될지는 일단 11월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전혀 개의치 않고 내수시장 활성화에 더 힘쓰고 있어요. 사실 중국 전기 배터리 시장의 최대 강점은 탄탄하게 받쳐주는 내수시장이기 때문에, 그래? 미국 니네가 그렇게 나와? 상관없어. 그럼 우리는 내수시장에 더 집중하지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실제로 중국의 2인자 리커창은 오히려 보란듯이 BYD 본사를 찾아가서 앞으로도 중국의 전기차 생산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거다라면서 격려를 했다고 해요. 또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하이난의 경우에는 2030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유럽 국가들보다도 먼저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믿고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할 생각이에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마음 편한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팍팍 부탁드려요. 안녕!